코인 거래소 필수 인증 마감일이 일주일 후로 다가온 가운데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거래소들은 오늘까지 폐업 혹은 원화 거래 공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비중이 여전히 전체의 5에서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코인 거래소 현황부터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 캐스퍼가 국내 완성차 시장 최초로 온라인 직접 판매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도 인증 중고차 온라인 숍을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에 나섰는데요. 자동차도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며 향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온라인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4일 이후로는 4개 거래소, 어디죠? 코빗,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빗썸 이렇게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고 이 내용을 오늘까지는 공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네, 드디어 이 가상화폐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특검법이라는 국회가 마련한 법이죠.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가상 코인 뭐 또 가상 화폐라고 그러고 암호화폐라고도 그러는 이런 비트코인 등을 거래를 해주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여기 은행 계좌 결제까지 터서 그것을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9월 25일부터는 불법 처리가 되고 형사처벌 또 벌금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가상화폐 허가를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이 중요한 게 여태까지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 절차에 있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까지 자 우리는 이제 일주일 내로 폐업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빼내 가세요. 가상화폐를 빼내가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공지 안 하면 금융분석원에서 검찰과 경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 살아날 금융기관, 살아날 가상화폐 거래소와 죽을 거래소가 확정이 되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사라지게 되겠죠. 네. 이런 어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산을 미리 옮기거나 출금하지 않으면 어쨌든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투자자들이 어떤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지금 가상화폐 일일 거래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 정부의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그 기준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그래픽에 보면 하나는 정보보호 인증이라 해서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것은 조금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주는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의 자격만 득하면 되는 그게 28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8곳 중에서 실명계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 승인까지 받아낸 곳이 4군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실명계좌까지 다 거친 곳에서만 앞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거나 가상화폐로 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딱 4곳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 중에서 이 4곳을 뺀 나머지 24곳은 가상화폐를 폐쇄하지는 않는데 현찰 거래,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는 못하고 가상화폐끼리 중개 매매는 해줍니다. 이 2가지 형태의 모두 28곳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게 한 30 내지 40개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늘까지 신고 안 하면 이제 제재를 당하게 되고 다음 주 추석 끝난 바로 금요일 날부터는 거래를 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래소와 그 거래를 했거나 특히 가상화폐는 월렛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거래하는 것을 가상화폐 지갑이라는 곳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돈을 미리 꺼내놓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 돈을 찾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상화폐 자산 보호 거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래소 없어지면 자기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 대목 그러니까 오늘 공고를 보고 미리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거래소에 내 돈이 있다. 그럼 무조건 꺼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좀 대중화된 코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변형을 한 조금 덜 알려진 코인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알트코인, 예. 대체 코인이라서 알터네이션 변형됐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잡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정권 시장에도 개잡주란 하더라고요. 이런 이 소구가 있는데 그냥 미스젤런이 잡코인이다. 근데 잡코인은 그 거래소에서만 주로 취급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서로 빼내더라도 그 거래소가 없으면 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코인은 빼내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현찰로 바꿔둬야 한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전체 거래 중에 정부 당국의 현재 조사로는 약 6% 내지 7%가 앞으로 사라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전체 가상화폐의 10% 이상이 지금 앞으로 거래 안 될, 없어질 거래소에 신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잔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게시물 올라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래소냐 아니면 곧 문을 닫을 거래소냐 그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지를 보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내,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는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하기 때문에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 그 안에 돈을 다 환수 받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그런데 일주일 기다릴 것도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빼내는 게 좋고요. 바로. 지금 앵커님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코빗이 있고 코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빗, 코인원, 빗썸, 업비트 요 네 개 거래소만 앞으로 돈 거래로 돈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네 개가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24개는 코인끼리만 거래하고 거기도 못 들어가는 28개 안에 못 들어가는 나머지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라진다. 서로 거래하더라도 처벌받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 기한 꼭 넘기지 마시고 환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된 거래소만 남는다는 점에서 그 가상화폐 거래 자체의 신뢰성이 좀 확보됐다는 점은 특근법 시행 이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현재 가상화폐를 보호하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특근법이라는 것은 가상화폐법이 아니고요. 현재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 이상 돈을 현찰을 집어넣거나 현찰을 빼내면 혹시 밀수자금이 아닐까 또는 이 마약 자금이 아닐까 이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그 자료를 보고 검찰, 경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한 법이 바로 특검법인데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도 자금이 급격히 많이 옮긴 경우에 그것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생기는 것이지 가상화폐가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도 주목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가상화폐 그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네 곳, 살아남는 이 네 곳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무슨 이제 그 결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일정 부분 연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금 관리해 주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여전히 본인 책임하에 거래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 현대차 캐스퍼가 온라인 시장에서 흥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벤츠코리아가 인증 중고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트렌드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는 곳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희생하면서 근로자는 돈 좀 적게 받고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윤 적게 받고 정부가 좀 비용 대주고 이래 서로 윈윈해서 만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캐스프란 자동차는 그 전량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한국 자동차 판매사의 엄청난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동안에 영업사원을 통해서만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그래서 뭐 한 달에 100대를 팔았다, 200대를 팔았다 이런 신문에 자주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자동차란 제품이 워낙 복잡하고 부품도 2만 개 이상 들어가고 이래서 초창기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영업사원이 일일이 안내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아예 영업사원을 없애는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판매 비용이 싸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걸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이 캐스퍼 광주형 일자리에서 현대 브랜드를 달고 파는 이 캐스퍼에서는 전량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국내 모든 차종에도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영업 사원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반면에 그게 제일 걱정돼요.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서로 엇갈린 좀 희비쌍곡선이 교차하겠죠. 예.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자동차 살 때 딜러 할인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할인해 주시는 딜러분들한테 뭐 소개를 받아서 뭐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좀 구시대 유물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딜러로 자동차를 사보신 모양이에요. 그 연세가 상당히 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처음으로 자동차 살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를 만나면 자동차 가격이 없어요.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준다. 말 잘못하면 2배, 3배에 사야 되는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마 딜러가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대로 딜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딜러가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인상이 좋은 우리 그 이교육 앵커님한테는 무료로 팔고 인상이 나쁜 사람한테는 2배로 팔아서 자기는 수지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동차는 복잡한 거래였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체적으로는 결국 딜러 비용만큼은 그 가격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최종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싸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누구한테는 좀 싸게 해주더라도 아. 결국은 딜러한테 나가는 비용 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자동차 예. 비용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나고 놓고 보면 그것이 이제 먼저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차이지 영업 사원이 있으면 자동차 가격은 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곳에서는 중고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고차도 온라인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예. 이것도 또 하나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업 사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등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캐스프란 이 현대차도 온라인으로 처음에 파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단체 협약을 보면 노사 단체 협약을 보면 현대자동차에 만든 자동차의 판매 방법은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노조에서 지금 현대차의 노조 중에서 영업 사원이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사원의 목을 자를 수도 있는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는 이게 가능했던 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영업 사원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큰 IT 발전함으로써 기존 산업이 실업자가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과연 얻은 것을 어떤 혁신을 취할 것이냐, 고용을 취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의 캐스프란 자동차가 드디어 우리 땅에서 영업 사원 얻는 온라인 시대, 그것도 2만 대나 팔았다, 성공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대세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의 마케팅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론계에서는 뭐 이제 사람들이 종이 신문 안 보고 핸드폰으로 뉴스 구독해서 볼 것이다 이런 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화두가 됐었는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한 것 같은데 지금 현대기아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뭐 테슬라 얘기도 하셨지만 도요타나 이런 브랜드들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화면에 좀 중요한 나오기도 지적을 했었는데. 해주셨는데요. 사실 토요타 자동차가 기술은 우리보다 뭐 앞서 있다,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혁신에서는 한국보다 좀 뒤져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동차 판매 면에서는 바로 토요타는 이미 온라인 판매, 그래서 마이 토요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안에서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딜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온라인 안에서 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자동차에서 주문하기를 들어가면 내가 이걸 사겠다. 그러면 견적서를 내보라. 10% 깎아줄 수냐? 못 깎아준다. 그러면 없다. 아니면 깎아준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어느 주차장 A5라는 지점으로 와라. 그럼 거기 가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암호 키가 있습니다. 그걸 딱 집어넣으면 자동차를 인수해 오는 겁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급격한 전환을 하게 되면 영업 사원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영업 사원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대세는 결국은 직접 판매, 심지어 테슬라는 지금 자판기 판매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판기까지. 예, 버튼 누르면 그게 일정 주차장으로 떨어지면 차를 픽업해가는 점점 더 이 IT의 혁명은 정말 끝을 알 수 없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